네, 시장에서 반짝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경훈 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흔들릴 때 네. 믿을 만한 건 실적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뭐 삼성전자도 그렇죠. 잠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단순히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실적 관련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뽑아온 4가지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영업이익을 최대 이익을 기록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네네. 현재 3%대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68년 만에 굉장히 많은 큰 이익을 기록하면서 오늘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에 봤었던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역시나 역대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지만 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네네.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배당금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고 뭐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신고가 기록하면서 역시나 2차 전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의 경우에는 조금 하락 전환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이 중에서 네. 저희가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접근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예. 앞서 살펴본 4가지 종목의 흐름도 어떻게 네. 전망하고 계세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살펴본 종목들이 대표성을 좀 띠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철강주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제철과 그리고 고려아연 비철금속 쪽이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제가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좀 열어놨는데 철강주에 대한 부분과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가격 그동안에 좀 단기간 내에 올랐기 때문에 고점 부담. 약간 차익 실현 욕구가 네. 좀 강해지는 구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 어떻게 뷰가 나오느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하반기에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포스코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줬는데 포스코 주가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는 피크아웃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이 또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들이 캐파라는 측면에서 나왔었고, 그래서 또 중국의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 하에서는 철강 어떤 감산 이런 부분들 공급을 늘리지 않는다, 철강 가격의 강세 이런 부분 하반기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지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 쪽에서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철금속 하면은 뭐 고려아연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고려아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좀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 보여주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 비철금속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풍산이죠. 최근에 보시면은 그 구리값이 좀 올라감으로 인해서 풍산이 이제 반등이 조금 나아주고는 있어요. 나아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단기에 좀 이렇게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사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함께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가 메리트에 의해서 더 사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좀 될 수는 있겠으나 특히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에서 지금 제가 좀 열어놨는데요. 공매도 비율 차트를 가지고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동안에 시계열상으로 조금씩은 유입이 됐습니다만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안 되고 있고요. 대차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3분기 개념으로 봤을 때 풍산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 긍정적으로 보니까 3분기 때까지는 풍산을 모아가자는 개념으로 비철금속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성이 신한지주죠. 네. 은행주는 3분기가 좀 약해요. 3분기가 약하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과 배당 메리트를 가지고 대응을 해볼 수는 있지만은 3분기
잘 넘겨서 4분기를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그래서 은행 개별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4분기를 바라다 보면서 모으는 작업을 3분기 동안에 진행하자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지방은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JB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네. 그리고 또 대구은행 쪽에 있는데 저는 이제 BNK 부산 쪽, 경남 쪽에 있는 BNK 금융지주 가격이 혹시 싸요. 오늘의 네. 원픽인가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지금 2.5% 올랐는데, 이 PBR이 0.2배밖에 안 돼요. 예, 0.2배밖에 안 돼서, 은행주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데, 지금 시장이 좀 어려운 국면에서 저평가 메리트 있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BNK 금융지주는 뒤에서 좀 간단히 가격질은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9,000원 정도, 9,1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LCD 쪽이 이제 업황이 좀 괜찮았죠. 네. OLED가 좀 약했는데, 모바일 OLED가 약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OLED 쪽에서 또 이득을 본다고 하니, LG 디스플레이는 거의 뭐 4년, 5년 만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끈기 있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차트 흐름만 네. 느낌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오르고 가격 조정 나왔죠. 그래서 부담이 없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고 수급적인 요소 체크하시고 내용적인 면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끈기 있게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종목들 하나씩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의 원픽으로는 지방은행주 집중해보자 대신 4분기까지 길게 가져가 보자는 네. 의견 속에서 BNK 금융지주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네,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 9,100원 정도 네. 좀 잡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12,000원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9,900원 정도만 1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목표가 9,1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BNK 금융지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실적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곽 부장의 갈테마 잡아보도록 하죠. 네, 건설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상승 가능할까요? 라고 잡아오셨는데요.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GS건설을 비롯해서 오늘 건설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런 좀 이벤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꽤 네. 오랜 시간 쉬었었잖아요. 네, 네. 건설주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왔고 좀 반등이 나올 만한 네. 포인트에서 정책적인 이슈가 나온 거죠. 정부에서 임대차 3법 종합부동산세 개정 여부를 또 밝힐 예정이고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 포인트 관점에서는 대표 종합 건설사들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가장 큰 게 뭔가요? 당연히 GS건설이죠. 네. GS건설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기타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HDC, 현대산업도 봐야 되고. 그런데 좀 간단하게 대표 종목 얘기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 유상증자 발표했잖아요. 네. 유상증자 발표했는데 우선주에 대한 유상증자 발표입니다. 그거는 유선주를 상장 폐지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발행 주수를 늘려서 어떤 법 제도적으로 문제 없게끔 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측면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여전히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으로 내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대우건설이나 DLENC, DL건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원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다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우건설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네. 저는 요즘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 메리트 있으면서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HDC 현대산업개발. 예.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이슈가 있었죠. 2019년도 아시아나항공 M&A 참여 불발로 인해서 오너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었다는 측면이 있고 최근에 또 안전관리 측면에서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의 현재 주가 위치는 저평가고 매력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왜 제가 또 주목하냐면 과거에 인적 분할을 한 회사인데요. 인적 분할한 회사가 HDC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 대부분 다 주가 상승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나항공권 인수권에 의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처진 종목이 바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하방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게요. 네네네. 지금 현재 가격이 31,100원이에요. 31,100원. 하단 제한시키겠습니다. 33,380원. 지금 공매도 비율 차트를 열어놨는데요. 33,380원 공매도 비율 차트의 공매도 추정가입니다. 3만에서 3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거 밑으로만 안 깨지면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착착착착 차트 무시하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계속 모아가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수 있다 목표가는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요.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4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건설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셨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목표가 44,000원, 손절가 33,380원 정리해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대마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